야, 나 때는 말이야. 안녕하세요. 텍스풀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제가 그동안 만났던 한국인 꼰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처음 왔을 때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지내고 있는 분들은 한국의 어떤 여건이나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캐나다에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는 정말 꼰대가 많은데 캐나다에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그건 절대 아니었고, 오히려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정말 꽉꽉 막힌 분들이 계셨고, 한국은 지금은 뭐 노동자의 권리라던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여지는 추세인데, 오히려 예전에 한국에서 지내다가 현재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게 부족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동안 겪었던 꼰대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말을 좋아한다. 자기보다 무조건 나이가 어리면 반말을 하는 건 기본이고,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제가 토론토에서 일할 때 일했던 식당의 매니저님이나 셰프님,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정말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느껴지고, 물론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친밀감이 쌓인 뒤에 반말을 하고 이런 건 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반말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 일단 나이 먼저 물어보고, 사실 외국에서 살면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인은 필수적으로 나이를 따지고 위아래를 따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캐나다에 있는 꼰대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나이를 물어본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물어보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이제 캐나다에 온 지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저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절대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친해지고 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도 친밀감을 조금 더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서로 반말을 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저랑은 분명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일 테고, 또 제가 어떻다고 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반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반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꼰대의 소양은 반말을 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참으라고 한다. 정말 참으라고 많이 하죠. 사실 제가 7, 80년대에 태어나서 저희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참으면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것만 바라면서 이렇게 참으면서 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정말 배가 고파서 참았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참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가 행복해야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게 제 가치관이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고진감래라는 말인데요. 물론 고생을 한 만큼 그거에 대한 대가가 떨어지는 건 맞지만, 무슨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선택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굳이 그거를 꼭 나쁘게 표현하면서 고생을 해야지 큰 게 얻어진다, 고생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스케추안에 왔을 때도 정말 여러 군데 인터뷰를 많이 봤는데, 참으시면 영주권 취득하실 수 있어요. 참으면 영주권 취득하게 해줄게 라는 곳은 일단은 전 다 걸렀고, 여기서 생활하는 것 자체도 제가 선택한 거고 제 삶의 일부분인데 왜 제가 현재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앞으로도 사실 그렇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 물론 생활을 하면서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해결을 하면서 최대한 즐겁게 지내야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만약에 그렇게 고생을 해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얻어지는 게 있다면 과연 그게 행복할까요? 이렇게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 때문에 아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조금 참아라, 이런 말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버티고 그렇게 참는다고 해서 요즘은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도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고생만 하고 또 새로운 게 주어지면 그럼 또 고생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런 삶만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참으라고
너는 견디지도 못해. 일단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자체는 꼰대의 소질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에 두려워한다. 저 역시도 새로운 물건, 뭐 기계, 흔히 말해서 그냥 기계만 새로 나와도 사실 요즘은 조금 접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꼰대 같은 사람들이랑 일을 했을 때 기존에 하던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거나 오히려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대부분 거절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사람은 그 일에 익숙해진 거고 모든 것에 편안함을 느꼈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물론 그 일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일단 자기가 하는 게 무조건 맞고 이건 힘든 게 아니고 뭐든지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것은 조금 배척하게 되고 조금 낯설어하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눈치가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꼰대들이랑 얘기를 할 때 제가 느낀 거는 눈치가 정말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을 돌려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공감을 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건지 구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리고 했던 말을 반복하고 어제도 그 얘기를 하고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사실 뭐 한두 번 이야기해서 못 알아듣는 거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꼰대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큰 리액션, 아, 네, 정말요? 아, 정말 그랬어요? 네, 라고 하면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명하거나 예리한 분들이랑 일하는 것보다는 꼰대들이랑 일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 사람의 비위만 맞추고 리액션만 크게 해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꼰대의 대처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꼰대들은 정말 눈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보이는 것만 정말 착착착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중학생 때부터 뭐 방송반 생활하면서 예대를 다니면서 이제 선후배 관계가 조금 강한, 타 대학보다는 강한 환경에서 컸어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후배들한테 되게 모질게 굴고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에게는 정말 남는 게 없구나,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현재 10대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진짜 꼰대처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어린 사람들,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더 심한 꼰대가 될지 아니면 정말 윗사람, 아랫사람과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나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셨으면 불만이 있는 당신 꼰대입니다.